박지원의 삶에 대해서 박수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될 텐데요. 박수미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저는 주로 조선 후기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들의 삶과 내면의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또 어떤 실학자 가운데 연암 박지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암 박지원은 이제 다산 정약용과 더불어서 우리 고전이 자랑하는 반짝이는 두 별입니다. 다산과 연암은 실학을 뛰어넘어서 어쩌면은 우리 고전 문학의 그런 자랑스러운 두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다산 선생이 좀 차를 좋아했다면 연암 선생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선생이 초이선사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연상된다면 이제 연암 박지원은 주위의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 다산 선생은 뭔가 좀 운치 있고 또 뭔가 좀 반듯하고 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면 연암 박지원은 뭔가 거침이 없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연암 박지원의 인생과 정신 또 그리고 이제 열알기의 북학 사상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먼저는 우리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주저리 얘기하기보다는 좀 유명한 학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대신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연암집을 최초로 간행했던 창강 김태경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조선 500년 역사에 퇴계와 율곡의 도학 그리고 이충무공의 용병 그리고 연암의 문장 이 세 가지가 나란히 특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의 종장인 퇴계와 율곡 선생을 좀 넣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 전술 그리고 뭐 여러분이라면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구한말까지 좀 한문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 연암 박지원의 문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은 충무공과 나란히 쌍벽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운양 김윤식 선생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나라 문장가들이 입만 열면 성리학을 베끼는 그런 패단을 보였는데 오직 연암만이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시대가 경험하는 패러다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조선은 성리학의 자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연암 선생은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이제 그 일단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연암 박지원의 한번 생애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연암 박지원의 생애는 그 아들인 박종채가 기록한 과정록에 좀 상세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관은 반남입니다. 사실 이 박씨는 저처럼 대부분이 밀양 박씨인데 이 반남 박씨는 19세기에는 굉장한 어떤 세도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호가 있죠. 옛사람들은 호가 있었으니까 연암 박지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호가 연암인데 이게 이제 제비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연암이 잠시 피해 살던 그 황해도 이제 개성의 금천군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워낙 험지이다 보니까 제비들이 바위에 집을 지었다 해서 제비바위 연암협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자기의 대표적인 호로 삼았고요. 그리고 연암은 특별하게 태양인입니다. 이제마가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되게 이렇게 거침이 없고 좀 다혈질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암이 좀 그런 특별한 태양인의 면모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삶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게 뭐냐면요. 10대 후반에 그 우울증을 앓아요. 불면증을 동반한.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지만 고전에서는 조금 이제 찾기 힘든 그런 질병인데 연암은 18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대개 이 불면증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관계의 상처, 삶의 힘듦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연암은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좀 꿈꾸는 세상이 있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세력, 또 명예, 이익만 따져서 돌아가는 현실에 좀 깊은 좌절의식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연암의 우울증이야말로 연암 문학을 이루는 가장 이 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이렇게 좀 공감하기 힘든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깊은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암이 이 젊은 시절에 겪은 이런 깊은 우울증이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주변의 어떤 인간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오히려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우울증은 그것은 이제 민홍전에 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대, 30대 시절에 특기할 만한 거는 그 이제 지금의 어떤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의 석탑인 건데 이 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요. 이게 이제 탑의 색깔이 휘어서 백탑이라고 했는데 이 백탑 부근에 그 18세기 후반에 네로라 하는 실학자가 다 살아요. 담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정철조, 이서구 이런 이용우색 그룹의 학자들과 이렇게 이제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이 어울리는 학자들을 보면은요 설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 차이도요 되게 현격해요. 그러니까 연암은 자기는 사실은 그 노론 사대부예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신분과 나이 차이를 따지지 않고 이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뜻과 지향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해서 이제 우정과 학문의 그런 연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사실 혼자 생각하면은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그치지만은 10사람이 같이 생각을 나누면 그 10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정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게 연암의 사유를 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살 때, 그러니까 1780년 그 연암의 팔촌형인 박명원이 이제 걸륭의 고위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사절단으로 가는데 거기에 반당, 그러니까 이 반당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자비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당의 자격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대부분은 북경까지 가는데 그때 걸륭제가 이제 자기는 이제 열하에서 공식적으로 400리 떨어진 지금 이제 승덕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는 고위 생일을 치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열하까지 가게 돼서 이제 그 최초의 경험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명편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고생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연암에게는 또 좋은 결정적인 기회가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암이 돌아와서 이제 열하일기를 쓰는데 편을 쓸 때마다 그거를 친구나 지인들이 막 필사를 해가면서 이제 나누어 읽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조선 어떤 한양사회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문체반정 때 정조가 이 오늘날 문풍이 이렇게 이제 타락한 것은 열하일기에 죄 아님이 없다 하면서 열하일기를 지목하면서 오늘날 세태의 어떤 그런 문풍이 어지러워진 근원지로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체반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한 무명의 제야학자가 이제 쓴 글이 한나라의 국왕까지도 읽어볼 정도로 대단한 논쟁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50살에 첫 벼슬을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50살까지 연암은 백수였어요. 아무 직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암은 무능력한 백수가 아니라 능력 있는 백수, 그러니까 자발적인 좀 가난을 택해요. 워낙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서 젊은 시절부터 권력자들이 연암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연암은 그걸 단호히 다 거부를 하고 스스로 청렴의 길을 택하면서 오히려 소외된 그런 어떤 이제 백성들의 삶에 주목을 하고 또 남다른 창조적인 정신으로 그런 새로운 글을 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안희형감, 면천군수, 그다음에 양양군수 이런 것들을 이제 역임하면서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이용우생의 정신을 목민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9세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유언은 깨끗하게 목욕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암은 평생 동안 이 답답증을 앓았대요. 가슴 답답증, 자식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연암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뭔가 좀 병들고 모순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작가인데 이제 그런 정신이 연암집과 열알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암 박지원의 정신을 한번 핵심되는 거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벚꽃창신입니다. 연암하면은 일단은 일반 대중은요, 이 벚꽃창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게 초정집서에서 법고이 지변 창신이 능전 요 말을 갖다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고라고 하는 거는 고전 시대 우리 문인들이 옛것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 사조고요. 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그런 소품문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창작하려는 정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연암은 말하기를 법고를 하는 사람은 변화의 정신을 갖춰야 되고 또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이제 전범성 전범 기준이 되는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모방하다가 어떤 표절이나 어떤 단순한 답습의 그런 병폐에 흐를 염려가 있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다가 자칫 황당무계하거나 또 근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게 바로 법고 창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고 창신은 뭐 오늘날에도 사전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옛 것의 토대를 두되 변화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것을 만들 때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연암은 기본적으로는 변화의 정신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연암은 이 세상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무조건 붙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시대 정신을 잘 들여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주 특별한 작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전 시대 대부분의 문장가들은 과거 중국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암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를 하더라도 잘 변화해야 된다. 이걸 연암은 선변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익히면은 신김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질이에요. 근데 잘 익히면은 묵은 김치가 돼요. 맛있는. 요게 바로 선변입니다. 그래서 연암은 변화를 하되 선변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선풍 정신이에요. 이 조선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박지원이 이제 영처고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인 이덕무가 오히려 이제 과거를 모방하지 않고 조선의 풍속과 자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형암 이덕무의 시야말로 조선의 노래, 조선풍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그런 인간이 그때 저기 즉 고대 중국의 요순이나 진한 시절을 본뜨고 모방하고자 했을 때 연암은 내가 발딛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이 땅 조선이라는 이 공간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바로 이 조선풍 정신인데요. 이거는 다산의 조선시 선언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산 선생은 그 노인 일캐사라고 하는 시에서 나는야 조선 사람이니 조선시를 즐겨 지으리 라고 해서 조선시 선언을 하셔요. 근데 이 조선시와 조선풍 선언이야말로 이제 어떤 중국을 모방하던 그 시절에 우리 것의 어떤 주체성을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암 박지원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장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우생과 북학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학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북학의 정신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